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자,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과연 어떻게 바꿔놨을까? 하루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변해가는 소득과 자산 격차가 훨씬 더 커지고 빚, 가계부채는 또 급증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달라진 부의 기준에 대한 생각까지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피해가 굉장히 커지면서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예. 소득 간의 격차는 더 커진 겁니까? 한 은행에서 20살부터 64살까지 경제활동자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보통 가구의 월 평균 소득 5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었던 지난 2020년보다 15만 원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는 예상하시는 대로 더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은 더 못 벌고 고소득층은 또 더 잘 벌고 이러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최근 4년 중에 이렇게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좀 간격이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업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정규직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7만 원 늘어난 485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2년 연속 감소해서 33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감소세였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28%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직업군의 소득이 줄어든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면서 출렁였잖아요. 이런 부분도 희비가 엇갈리는데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내 가구의 평균 보유 자산이 2020년보다 20% 가까이 급증해서 5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돈이 많아진 건가? 아니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산이 늘어난 것이고 이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각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평균 4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21% 급등한 건데 지난 4년 중에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에는 무려 80%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 마련하겠다라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도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가구 가운데 6가구 이상이 빚을 지고 있었고요. 평균 부채 잔액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16%나 늘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앞서 지난해에 가계소득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소득보다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부차 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 가구당 빚은 월 평균 소득의 20배에 달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한 가구가 매달 갚아야 할 부채 상환액이 1년 사이에 43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2030 세대들도 영끌해서 집 사는 열풍 굉장히 높았잖아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빚이 좀 어떤가요? 최근 1년 안에 집을 산 사람 얼마나 되냐? 20대, 30대 정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억 6천만 원대나 빚을 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달 평균 8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데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무려 17년이나 걸리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경제적 상황 때문일까요?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 많이 달라졌죠, 이제. 월급으로 한 얼마 정도 벌면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번다 하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0대에서 50대까지 남녀 1,14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월 7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중산층이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뭔가 먹고 쓰고 생활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라는 방증이겠네요. 맞아요. 불과 2년 만에 아니야, 그 정도도 안 돼. 중산층 못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산층 연봉에 대한 생각이 지금 1,000만 원 정도나 뛴 겁니다. 응답자들의 생각이 지금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진짜 중산층은 얼마를 버나요? OECD가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를 중산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볼게요. 네. 올해 1인 가구의 중산층 소득은 145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응답자들의 그 인식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 많이 나네요. 엄청 많이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 소득이 38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자가 앞서 얘기했었던 중산층에 대한 인식과 지금 말씀하신 그 OECD 기준에서의 중산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행복에 대한 기준이나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갈 때 팍팍한 현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근로소득이 아닌 이 부동산, 금융자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최소한 9억 4천만 원은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2년 전에 비해서 이게 1억 6천만 원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중산층 말고요. 이 정도는 돼야 부자지.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자를 생각을 했을지 한번 보면 월급보다 이제는 월급을 벗어났습니다. 자산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려 5억 7천만 원 가까이 올라서 38억 8천만 원, 38억 8천만 원이 있어야 부자 정도 되지 않겠냐. 저는 한 10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인정을 할 것 같은데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다 부동산과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인식이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를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도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자신을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한 절반 가까이 됐었는데요. 이게 2년 전에 비해서 보이시죠? 지금 4% 정도 줄었습니다. 반면에 중산층 듣고 보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위층이다 내가 중산층 아니고 나 하위층이다. 평민, 서민 뭐 이 느낌이다. 평민도 아니죠. 그렇게 인식하는 응답자는 4% 정도 늘어가지고 절반 가까이 또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구성이 상위층, 하위층을 합한 것보다 중산층이 2배 넘게 많았는데 한 반반 정도가 자신을 중산층, 하위층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실제 중산층인데도 내가 중산층인데도 45.6% 절반 정도에 계신 분들이 나는 중산층 아니야. 하위층이라고 생각한 거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을 더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건가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자산 폭등기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근로소득은 더디게 느는 데 비해서 뭐 주식, 유명하죠? 부동산, 난리 났죠? 암호화폐, 끝장났죠? 이런 자산 투자 소득이 급증을 했으니까요. 이 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커지는 박탈감. 내 근로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무리 빨리 가도 거북이보다 느린데 다른 사람들의 투자 소득은 빠르게 증가를 해서 상대적인 의미로 내가 좀 빈곤해졌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자산은 물론이고 교육까지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코로나 극복은 사회 경제적 방역 이후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